기업은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인정 여부를 떠나서 그 삶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질 수도 있는 소송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여분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라는 영상입니다. 기여분은 요건은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는 상속인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속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특별한 경제적 기여를 한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여분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부양을 열심히 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부양을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려서 상속재산 형성 및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정말 기여분 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또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또 제가 글발이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한 50% 기여분 인정받고 100%도 좀 받고 제 자랑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기여분을 쓸 때 제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여분은 사실 자료만 있다고 해서 되는 소송도 아니고, 내가 막 무작정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나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한다고 해서 되는 소송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교육 같은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교육에서 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판사님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사님이 여러분들 변호사님들 기여분 청구 소송 하실 때요, 딱 읽었을 때 코끝이 찡하게 마음을 확 울리게 써야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그냥 막 쓰신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기여분은 상속소송의 영역 중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글을 잘 써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글만 잘 쓴다고 할 수는 없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모으냐? 이 얘기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계좌이체를 명확히 하시거나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한 경우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근거가 많지는 않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사진이란 게 뭐냐면, 편찮으실 때야 뭐 이렇게 많이 사진을 찍고 한 경우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놀러 간 사진이나 함께 많이 있었던 사진들 같은 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도움이 돼요. 왜냐? 이렇게 부모님이랑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같이 여행을 다녔구나, 어느 정도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그래도 기여분을 인정하는 어떠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쓰는 자료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한 어떤 내역을 좀 달라고를 많이 하는데요. 그 내역이라는 것이 뭐 20년, 30년치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 2, 3년치라도 내가 신용카드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뭐 쓴 내역이라든가 장을 함께 본 내역, 아니면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에서 어떤 걸 시켰던 내역, 그런 것 하나하나도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기여했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어떤 정도 인정받는 그 정도의 문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명확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던 혹은 경제적 기여를 했던 그 삶은 각각이 다릅니다. 백인이면 백인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인이 나는 기여분 주장을 하고 싶다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한번 모셔서 3시간, 4시간 정도를 충분히 비워놓고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모셨던 그 과정에 대한 삶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꼬물딱지 같은 근거라도 있는지 제가 꼭 물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짠 다음에 기여분의 근거를 내는 거거든요. 기여분 청구소송 사실 어렵다 많이들 얘기를 하죠. 정말 자료를 모으는 과정도 힘들고 근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여분이라는 것이 상대적 기여, 너는 못했고 나는 잘했어 라는 소송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잘했냐가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분을 주장하실 때 무조건 안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여분 주장을 할 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기여분 인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 인정의 비율의 문제일 뿐이지
기업이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기업은 주장은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인정 여부를 떠나서 그 삶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질 수도 있는 소송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업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는 소송이니까 너무 부담을 갖고 이긴다 진다 라고 하지 않고 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원마다 기업은 어느 법원은 좀 인정을 잘해주고 어느 법원은 좀 인정 잘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업은이야말로 법원의 재판장의 재량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사람 대 사람의 일인데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마음만 아파하지 마시고, 혹여나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기업은 주장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